새벽 2시에 상담 전화. 제1장 25년 만의 목소리. 새벽 2시 14분. 빨간색 전화기가 또다시 울렸다.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25년 전 내 심장을 산산이 부숴버린 그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강민우. 내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졸업식 다음날 갑자기 다른 여자와 약혼 소식을 전해온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감에 넘치던 그 톤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깊은 피로와 절망이 배어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괜찮다며 어떤 일로 힘든지 물어봤다. 25년간 쌓인 전문 상담사로서의 경험이 나를 지탱해줬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조차 예전 기억을 소환했다. 시험 기간이나 취업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내던지던 바로 그 한숨이었다. 이럴 수가. 정말 민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이 주는 묘한 우위감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는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꿈속에서도 현실과 똑같은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이었다. 한때 나에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굴던 그 남자가 지금은 이렇게 나약해져 있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동정심과 함께 인정하기 싫지만 은근한 쾌감도 느껴졌다. 그는 모든 게 엉망이라고 토로했다. 사업은 망했고 집에서는 매일 전쟁이라고 했다. 아내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같은 방을 쓰지도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아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25년 전 나를 버리고 선택한 그 여자. 재벌가의 딸이라던 그녀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니.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였다. 그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진짜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고백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난 관계였다고 털어놓았다. 진짜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내면에서 뭔가가 요동쳤다. 그럼 나와 함께했던 3년은 뭐였단 말인가? 그는 외롭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갑자기 대학 시절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모습, 캠퍼스를 손잡고 걸어다니던 모습, 미래를 함께 계획하던 모습들. 그는 거의 매일 혼자 지낸다고 답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옛날 생각만 난다고 털어놓았다. 옛날 생각이라.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혹시 그 옛날 생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까? 그는 대학 시절이라고 답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고, 순수했고, 꿈도 있었고, 진짜 사랑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진짜 사랑.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결국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게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는 매일 그 생각만 한다고 답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그 사람과 계속 함께 했다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털어놓았다. 내 손이 수화기를 쥐고 있는 힘이 강해졌다.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나를 말하는 거라고. 그는 자신이 배신했다고 고백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버렸다고 했다.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변명했다. 현실적인 이유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5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분노 속에서 은밀한 쾌감도 느껴졌다. 그는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그 사람을 버리고 얻은 모든 것들이 결국
다 거짓이었다고 했다. 진짜 행복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뿐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눈물이 피 속으로 스며들었다. 25년을 기다린 말이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자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너무 잘 안다고 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고백했다. 맞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동시에 묘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그가 내게 전화를 걸고 있고 나는 그의 모든 비밀을 듣고 있다. 이것 자체가 운명의 장난이 아닐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밤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25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 25년 만에 확인한 그의 후회. 그리고 나는 곧 그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제2장 은밀한 관음. 다음 날 밤 정확히 2시 15분에 전화가 왔다. 그는 어제 정말 고마웠다며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어제보다는 활력이 느껴졌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사 후배 직원 한 명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했다고 털어놓았다. 후배 직원이라 여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그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굉장히 예쁘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똑똑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상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이니까 신기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오랜만에 남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고 고백했다. 집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하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관심도 가져준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들떠갔다. 이것은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라. 나는 그 감정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설렘, 기대감,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두근거림. 한때는 나에게만 보여줬던 그 감정들을 그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인생인데 조금 더 무너져봐야 얼마나 무너지겠냐며 자포자기하는 듯한 말을 했다. 그는 책임감이 뭐냐며 반문했다. 이미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아이들은 자신을 실망스러워하는데 무슨 책임감이 있겠냐고 했다.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 시작? 그 말이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25년 전에도 그는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한다고 했었다. 그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늘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47살 먹은 남자가 20대 여자 때문에 설레하고 있다면서 자조했다. 설레하고 있다고 직접 인정했다. 내 가슴이 묘하게 아팠다. 47살의 귀여운 남성,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분에게 20대 여성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 친구 눈빛을 보면 거짓은 아닌 것 같다고 여전히 순진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직은 손을 잠깐 잡은 정도라고 답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녀가 자신의 손을 잡았다고 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여자의 부드러운 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다. 성적인 욕망이 깔려있는 톤이었다. 47살 남자의 현실적인 욕망이 생생히 느껴졌다. 그는 솔직히 흥분됐다고 고백했다. 부끄럽지만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느낌을 생각했다고 했다.
아내와는 몇 년째 그런 접촉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친구가 저녁에 같이 술 한잔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회사 근처에 조용한 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털어놓았다. 술자리.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는 가야겠다고 답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른다면서. 그리고 솔직히 기대된다고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에 완전히 설렘이 배어 있었다. 25년 전 나와 첫 데이트를 앞두고 설레하던 바로 그 톤이었다.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질투심,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건 통제욕이었다. 그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내일 밤 전화에서는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그에 대한 더 강력한 정보를 줄 것이라고. 내일 밤에 또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꼭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지금 불륜을 저지르려 하고 있고 나는 그의 모든 계획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다른 여자에게 설레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25년 전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듯한 아픔이었다. 내일 밤이 되면 모든 게 더 명확해질 거야. 제3장. 금지된 유혹과 계획된 복수. 셋째 날 밤 정확히 2시 10분. 평소보다 5분 일찍 왔다. 그는 오늘은 정말 할 말이 많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완전히 들떠있는, 거의 흥분 상태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고 답했다. 정말 꿈만 같았다고 표현했다. 꿈만 같았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고 했다. 회사 근처 조용한 바에서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 친구가 지수라고 이름을 알려줬다. 지수가 계속 자신에게 가까이 앉으려고 하고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팔을 건드렸다고 했다. 분명히 의도적이었다고 확신했다. 지수. 20대 후반의 예쁜 지수. 내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더욱 강하게 치밀어 올랐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지수가 자신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오빠가 불행해 보여서 안타깝다고, 자기가 위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위로해주고 싶다고. 그 말에 내 속이 뒤틀렸다. 25년 전 나도 그에게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는 가슴이 뛰었다고 고백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지수의 눈빛이 정말 진심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수가 자신의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더 꽉 잡았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오빠 같은 사람이 왜 혼자 힘들어하고 있냐고, 자기가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흥분된 톤으로 변해갔다. 그는 바에서 나올 때 지수가 자신의 팔짱을 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차까지 바래다 주면서 계속 자신의 팔에 기대어 있었다고 했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의 체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여자의 체온.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는 솔직히 흥분됐다고 답했다. 부끄럽지만 정말로 그랬다고 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느낌을 생각했다고.
지수의 향수 냄새,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체온 모든 게 생생하다고 묘사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있었다고 고백했다. 차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지수가 갑자기 자신에게 키스했다고 털어놓았다. 키스.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세게 때렸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25년 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그 키스를 다른 여자가 가져간 것이다. 그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답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고 했다. 지수의 입술이 부드럽고 키스가 격렬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고. 그 순간 모든 걸 잊었다고 고백했다. 아내도 아이들도 현실적인 문제들도 모든 걸 잊었다고. 그는 한참 키스하다가 지수가 자신에게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오빠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이것은 명백한 성적 신호였다. 그는 못했다고 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집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그랬다고. 대신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다고 털어놓았다. 모텔. 내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는 갔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고 답했다. 지수는 정말 적극적이었고 자신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았다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모두 되살아났다고 털어놓았다. 25년 전에도 나를 버리고 다른 선택을 했고 지금도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그는 복잡하다고 답했다. 한편으로는 정말 행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든다고.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고 단언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수가 정식으로 사귀자고 했다고 답했다. 자신이 이혼하면 같이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털어놓았다. 정식으로 사귀자고, 새로 시작하자고. 모든 게 25년 전의 데자뷰였다. 그는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사실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다고 고백했다. 지수와 함께라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인생.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이제 내가 개입해야 할 때라고. 그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금이 중요한 거라고 했다. 그의 순진함이 어이없었다. 47살이 되도록 여전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그는 내일 저녁에 또 만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더 좋은 곳에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겠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겠다고. 두 번째 밤을 보낼 계획인 것 같았다. 그는 꼭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분이 계셔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그의 불륜, 그의 계획, 그의 약점까지. 이것은 완벽한 복수의 기회였다. 이제 직접 만날 때가 됐어. 나는 마침내 25년 만에 재회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제사장, 완벽한 복수와 쓴 승리. 넷째 날 밤 마지막 전화가 왔다. 그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어 보였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에 몰입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완벽했다고 답했다. 정말 완벽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는 오늘은 좀 더 격식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답했다. 지수가 정말 아름답게 차려입고 나왔다고 묘사했다. 마치 진짜 연인처럼, 아니 이미 연인이라고 정정했다.
그는 정말 좋았다고 답했다. 지수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스러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오빠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빨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고. 그는 오늘 지수한테 약속했다고 답했다. 한 달 안에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고. 지수도 정말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한 달 안에 이혼. 정말 성급한 결정이었다. 그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어차피 아내는 이혼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이미 다 컸다고 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수 집에 갔다고 답했다. 원룸이지만 정말 예쁘게 꾸며놨다고 묘사했다. 어제보다 더 좋았다고 고백했다. 지수가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다고,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느껴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25년 만에 이런 기분을 느낀다고 답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지도 모르겠다고 고백했다. 25년 만에. 그 말이 내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가끔 생각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라고 했다. 지수를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아픔도 많이 치유된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아마 많이 어색할 것 같다고 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면서. 그리고 이제는 지수가 있으니까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다고. 그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나는 마침내 결정적인 제안을 했다. 혹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떤지 제안했다. 전화로만 상담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물론이라고 답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혹시 모르실 분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냥 상담하다 보니 친근한 느낌이 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만나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25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위해. 강남역 근처에 메모리라는 카페가 있다고 말했다. 혹시 아느냐고 물어봤다. 그는 메모리라고 되물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연히 들어봤을 것이다. 25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고 마지막으로 이별한 곳이기도 하니까 7시에 거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자신은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내가 먼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25년 만의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일부러 5분 늦게 도착했다. 25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한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해 보이는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빨간색 코트를 입고 25년 전보다 더 우아해진 모습으로 민우 씨라고 불러봤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안녕하다고 인사하며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나는 차분하게 그 앞에 앉았다. 맞다고 답했다. 지난 4일 동안 밤마다 전화한 분이 민우 씨였고 상담해드린 사람이 나였다고 설명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두 들었다고 답했다. 지수 씨와 손잡은 것부터 키스한 것, 모텔에서 밤을 보낸 것, 그리고 오늘 그녀의 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안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민우 씨가 25년 전에 나한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나는 차분하게 커피를 마셨다. 25년간 계획했던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고 싶었다. 그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민우 씨는 지수 씨가 정말 민우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47살의 귀여운 남성, 게다가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20대 여성이 진심으로 접근할 이유가 뭘까 하고 반문했다. 나는 핸드백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그 앞에 놓았다. 지수 씨에 대한 정보라고 답했다. 전문 상담사로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조사해봤다고 설명했다. 사진들은 지수가 다른 중년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다. 돈 많아 보이는 중년 남성들과의 친밀한 모습들. 지수 씨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문적으로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아마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할 거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민우 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는 연락이 안 될 거라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민우 씨는 아내도, 돈도, 사랑도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민우 씨라고 불러봤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25년 만에 만지는 그의 손.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친숙했다. 25년 전에 민우 씨는 나를 버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때는 정말 원망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민우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결혼했다면 지금 민우 씨처럼 나도 불행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알겠다고 말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민우 씨는 25년 전에도 지금도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할 말은 다 했다. 행복하라고 말했다. 민우 씨에게. 이제 정말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카페를 나서면서 나는 깊은 해방감을 느꼈다. 25년간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남자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보다 더 달콤한 것은 자유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새로운 상담 전화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다는 인사와 함께 심야 상담센터라고 응답했다. 25년 만에 나는 진짜로 자유로워졌다.